원장님, 저 피부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네요. 왜요? 뭐 있었어요? 저 이번에 휴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신나게 놀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완전 까매지고 피부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얘지려고 그때 추천해주신 비타민C 앰플 있잖아요. 네. 그걸 더 많이 발랐거든요. 그거 바르면 안 되는데. 지금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원장님, 왜 지금 비타민C 앰플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고 피디님은 이제 피부가 타서 피부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오히려 비타민C 앰플 바르면 이게 워낙에 자극감이 있는 성분이라서 아마 화끈화끈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 따갑더라고요. 이때는 오히려 피부 진정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피부를 하얗게 만들겠다고 이 비타민C를 이럴 때 바르면은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고 색소 침착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르면서 따갑길래 이게 적응이 되겠지 하고 그냥 계속 발랐거든요. 그래였구나. 미리 말씀하시지. 간혹 가다가 진짜 피디님처럼 이렇게 아직 뭐 적응이 안 돼서 그러겠거니 하고 그냥 계속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은 제대로 바르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피디님 가지고 계신 비타민C 앰플을 한번 잘 보면요, 거기에 비타민C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TV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비타민C 100% 이런 화장품 광고 보면은 전 진짜 놀래요. 그거 바르면은 진짜 말도 안 되지. 100%짜리는 애초에 있을 수도 없고, 그게 만약에 있더라도 피부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근데 100%면 효과가 더 좋은 거 아니었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C는 농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요, 피디님. 저 더위 먹어서 까먹었어요. 이번만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번엔 진짜 꼭 기억할게요. 일단 비타민C가 100%라고 하는 화장품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파우더일 거예요. 이게 보통 세럼에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앰플로 된 형태는 아무리 많아도 30% 정도? 이 비타민C에는 우리 레모나 알죠? 레모나에 비타민C 많잖아요. 그거 먹으면 시큼하죠. 그게 이제 식초랑 비슷한 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부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영상 보시고 그 비타민C 농도 부분을 좀 빼먹고 들으셨는지 어떤 분이 농도가 너무 높은 거를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짜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답은 사실 없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한 12% 정도에서 20%가 가장 효율적으로 비타민C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논문으로도 다 검증이 돼 있는 거라서 2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타민C 100%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심하면은 화상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타민C가 맞는지 모르면은 처음부터 이 몇 퍼센트에 너무 집착하시는 말고 처음에는 약간 농도가 낮더라도 순한 제품으로 쓰시다가 조금씩 농도를 높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농도를 조금씩 올리다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멈추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극이 되게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자극이라는 게 사람 피부에 들어가서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증상이. 대표적으로 따갑다거나 붉은기, 가려움, 열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앰플 농도를 조금씩 올리다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하면은 그냥 끊으셔야 돼요, 그때는. 끊으셨다가 피부가 온전히 회복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처음부터 농도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는 가장 낮은 한 10% 내외 하는 농도에서 시작을 해서 피부가 적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10% 정도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극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피디님처럼 지금 예민한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짜리만 써도 막 따끔따끔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농도를 바로 높이지 마시고 10%짜리를 간격을 좀 늘려서 천천히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분 크림이랑 약간 섞어서 쓰시면 농도가 10%여도 더 낮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피부가 적응이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 1, 2주 간격으로 서서히 농도를 12%, 그 다음에 15%, 20% 이런 식으로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원장님, 그럼 피부가 뒤집어져서 바르는 게 너무 자극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먹는 걸로 해결해보고 싶은데 여름철 피부 관리할 때 도움되는 비타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이 여름철에는 특히 요즘같이 엄청 덥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쉽게 손상이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들을 먹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비타민C.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비타민C도 같이 병용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이 비타민C라는 성분이 우리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피부를 밝아지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옥석 같은 거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면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죠. 딱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C 말고 또 다른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성분으로는 비타민 B. 비타민 B는 뭐 보통 피로 회복이나 컨디션 조절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데, 특히나 B 중에서도 B2, B6가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뭐 이 밖에도 뭐 미리 말씀드리면 오메가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콜라겐,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런 영양제도 같이 드시면 보습이라든지 탄력 이런 데 도움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주신 뭐 비타민 C, B2, B6 이런 거를 영양제로 챙겨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거 다 영양제로 사 먹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비타민 B2, 6 뭐 이거 다 먹으려면 비용 많이 들죠, 진짜. 네.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대표적으로 뭐 시큼한 것들 있죠. 새콤한 거에 이제 오렌지, 자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계란, 바나나, 연어 이런 것도 좋아요. 진짜 다행히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또 다른 여름철 꿀팁 같은 거 없으세요? 사실 이렇게 먹고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여름철에는 물 마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피디님 보니까 아까도 물 안 드시고 맨날 커피 드시던데, 저도 얼죽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또 피부에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먹어가지고 여름에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쵸. 이게 생각보다 포만감 때문에 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물 대신 물이 충분한 피디님 좋아하는 과일들 아니면 채소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들 뭐 하루에 물 2리터 먹기 이런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2리터짜리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거 하루 종일 다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2리터는 하루 수분 섭취량 총량을 말하는 거지, 음식이나 뭐 국물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용량이라서 이렇게 과일이나 뭐 간단하게 물 몇 잔만 마셔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수박이나 뭐 참외, 토마토 같은 이런 과일이나 채소는 피부를 또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겠죠. 비타민이 많으니까. 근데 아아는 거의 대부분 물이잖아요. 그냥 한두 잔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물인데 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또 기깔나게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물이잖아요, 피디님 말대로. 근데 그 속에 카페인이 문제예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쉽게 말해서 소변을 더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특히나 더운 이런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니까 탈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피나 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홍차,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도 수분량은 많지만 실제 우리 피부나 뭐 몸에 보충이 되는 수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또 카페인이 안 좋으니까 디카페인은 괜찮아요 이러려고 했죠. 어떻게 아세요? 네, 디카페인 커피도 똑같아요. 아무리 적게 들어갔어도 소량이라도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 좋죠. 이 여름에는 그래서 피부 생각해서라도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좀 꾸준하게 마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물 먹는 습관 말고도 피부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여름에 특별히 하면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습관까지 원장님 척척 박사시잖아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자면은 선크림. 선크림 중요한 건 다 알긴 아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바르느냐가 또 중요해요. 기억나세요, 피디님? 사실 작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억이 잘... 이거 1년마다 한 번씩 해야겠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 돼요. 급하게 나가면서 바로 바르고 나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30분 뒤부터 자외선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야외 활동 오래 하는 날에는 귀찮아도 한 3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이 선크림 바르는 양도 중요해요. 정말 조금 바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원 핑거팁 유닛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에 바르기에는 너무 많아요. 얼굴이 완전 그 가부키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게 이거를 한 번에 바르지 말고 한 반쯤 먼저 얼굴에 쫙 바르고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바르셔라.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온전히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럼 선크림은 자주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쵸? 양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도 중요해요. 요즘 귀찮아가지고 안 바르고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세안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안을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을까요? 아, 맞아요. 피디님 좀 이제 많이 늦으셨네. 이 여름철 피지 분비가 많다고 해서 이 세안을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에 도움이 안 돼요. 피부 장벽을 너무 자주 벗겨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예민해지고 다시 트러블이 올라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저녁으로 적당히 세안을 해주되 지나치게 자주 하지는 말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물 세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수분크림도 여름철에는 꼭 발라야 할까요? 너무 피부가 번들거려가지고 어떨 때는 개기름처럼 보여가지고. 그쵸. 그런데 여름철에도 수분크림은 저는 꼭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강한 자외선도 그렇고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이 에어컨 바람도 피부 수분을 증발시켜요. 이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피디님처럼 수분크림이 끈적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거보다 가볍고 수분량이 좀 많은 좀 약간 워터리한 그런 느낌의 제형들을 좀 추천해 드려요. 이 알코올 성분이 첨가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넌 코메도제닉 표시가 있으면은 번들거림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아, 수분크림은 여름에도 바르는 게 확실히 좋겠네요. 특히 맞아요.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그래야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비타민 C를 바르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나 여름철에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들 뭐 식이요법들 이런 거 조금 알려드렸는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여름이 피부한테 유독 신경 쓸 게 많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너무 귀찮지만 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풀어가지고 이게 컨텐츠가 너무 빨리 다를까 걱정인데 여름철이라고 해서 피부를 덜 신경 쓸 게 아니라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